자, 오늘은 역학적 상호작용 단원의 운동의 법칙이 있는데, 여기 교과서에는 이제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단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뉴턴의 운동 제1, 2, 3 법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물리학 원 내용을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물리학 수 같은 게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이제 그 등급이 안 나눠지니까 딱 교과서 수준으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문제도 교과서 수준으로 다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물리학 투 자체가 내용이 그렇게 많이 완전 쉬운 건 아니어서 최대한 쉽게 하더라도 조금은 그 수업 시간에는 그래도 집중해서 좀 들어야지 그러면 시험을 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물리학원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요. 그냥 오늘은 복습 삼아 뉴턴의 운동 제1, 2, 3 법칙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혹은 관성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F가 0이면 V가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F라고 하는 것은 합력입니다. 합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알짜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뉴턴의 운동 제1, 2법칙에서 나오는 힘은 전부 다 이 알짜힘, 합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더한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이면 그 물체가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게 이 관성 법칙입니다. 그때 이 V는 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죠. 그래서 이때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모두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영원히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뭔가 물체를 움직이려면은 뭔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아무것도 안 해주면 무한히 움직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물리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갈릴레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뉴턴이 이제 법칙으로서 이제 첫 번째 법칙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 갈릴레이 사고 실험은 뭐 유명하죠. 여기 마찰이 없는 빗면을에다가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같은 높이만큼 올라갈 것인데 이 경사를 점점 완만하게 했을 때 여전히 이렇게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것인데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같은 높이로 올라갈 때까지 영원히 움직여야 되니까 계속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관성의 법칙으로 이제 갈릴레오가 생각했는데,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는 이걸 지표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구는 둥글죠. 둥글기 때문에 이게 직선 운동이 아니고 원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 운동이 가장 그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뉴턴에 이르러서는 이제 직선 운동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처럼 이제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인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문장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게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단순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뉴턴의 제1, 2, 3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봐라고 하는데 의외로 제가 모의 면접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보면 보통 교과서에 있는 기본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기본 내용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공대나 이런 데서 이제 뉴턴의 제1, 2, 3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겁니다. 제2법칙은 그럼 뭐냐? 이 제2법칙이 가속도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단 적어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A는
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통 F는 MA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MA는 F라고 쓰는 이유가 요 MA는 한 번만 쓰면 끝납니다. 무조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의 그 물체의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하나만 쓰면 끝나는데 요건 합력이기 때문에 써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거 먼저 쓰고 이걸 여러 개 써야 되는 걸 뒤에 쓰는 게 편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쓰는 게 편합니다. 이거 약간 좀 서양식이기도 돼요. 이게 이제 결과고 이게 원인이거든요. 보통 서양식은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원인을 나중에 얘기하죠. 약간 영어식은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합니다. 요 F는 역시 뭐다? 합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3월 달에는 제가 최대한 농담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 자거든요. 학기 초니까 최대한 진지하게 재미없게 진도를 후룩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속도는 m분의 f죠. 이렇게 쓰면 요 a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입니다. 속도가 변했을 때 값을 가지죠.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는 0입니다. 그래서 요 관성의 법칙을 따르게 표현하면 f가 0일 때 a가 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랑 똑같은 말이죠. 가속도가 0이다라는 것은. 근데 이 법칙은 뭐냐 하면 1법칙은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의 얘기라고 하면 이 법칙은 속도가 변할 때의 얘기입니다. 어떨 때 속도가 변하느냐? 그 물체에 힘을 작용할 때 그 물체는 속도가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F는 속도 변화의 원인이에요. F는 속도 변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F에 비례하는 거죠. F가 클수록 속도가 많이 변합니다. 많이 변한다는 것은 시간당 많이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M은 관성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관성의 크기가 크면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니까 가속도가 작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뉴턴의 제2법칙이 역학의 가장 시작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뉴턴의 역학 이론에서는요.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고요. 그다음에 그 물체의 처음 위치와 처음 속도를 알면 미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물체의 운동을 다 이해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초기 위치나 초기 속도는 측정만 하면 되니까 결국에 그 물체의 가속도만 알면 다 알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가속도를 구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운동 법칙이라고 운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적분하면은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초기 속도만 알면 나중 속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적분하면은 그 특정 시간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초기 위치까지만 알면 이 적분 상수를 알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분을 2개 하니까 2개의 상수가 필요한 거예요. 2개의 초기 상수, 그게 초기 속도랑 초기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위치, 초기 속도, 가속도 알면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 3개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물체의 힘이 작용하고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알자 힘의 방향과 같고 이거는 제가 아직 설명 안 한 부분인데요. 자, MAF 중에서 방향이 있는 물리량은 가속도하고 힘밖에 없습니다. 질량은 방향이 없죠. 뭐 오른쪽으로 3kg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은 거거든요. 그럼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입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알자 힘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등속원 운동할 때 이런 개념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 A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F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 M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요거 예전에 면접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뉴턴 제1법칙이 제2법칙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1법칙, 2법칙도 까먹고 가거든요.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라 가지고. 이게 이제 요가 그겁니다. 여기 요 식에다가 F0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럼 A가 얼마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제1법칙은 제2법칙에서 합력이 0인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법칙이 2법칙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면 이제 완전한 대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뉴턴의 제3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턴의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은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힘을 영어로 하면 force잖아요. force. 근데 이거를 이제 interaction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힘이라는 말을 물리에서 없애고 전부 다 상호작용으로 바꾸자, 이런 주장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다 말았는데요.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결국에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힘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서로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 B도 A의 힘을 반드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립이 안 되면 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작용이면 하나가 반작용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로켓이 가속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것도 생각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설명을 잘 못해요. 틀린 설명으로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오답 중에 하나가 로켓이 막 이게 지상에서 발사될 때 그 모습을 상상해가지고, 그래도 작용 반작용은 적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켓이 바닥을 밀면 바닥이 로켓을 밀어서 올라가요. 이럽니다. 그럼 이제 추가 질문을 하죠. 그럼 얘가 나중에 공중에 떠버리면 어떡해? 더 이상 밀어낼 바닥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하다가 이제 정답을 확신하면서 얘기를 해요. 로켓이 공기를 밀면 공기가 로켓을 앞으로 밀어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속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맞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주 공간은 이제 진공에 가깝죠. 그럼 더 이상 밀어낼 공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밀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멘붕에 오게 됩니다. 더 이상 밀 게 없는데 어떻게 가속이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요거의 정답은 이제 여기 그림에 제가 그려놨습니다. 로켓은 땅도 필요 없고 주변에 공기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방해 요소가 될 뿐입니다. 로켓의 그 제트 엔진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요 안에서 가스가 연료에 해당이 되겠죠. 그 연료가 산화합니다. 그래서 산화하는데 급격한 산화를 해요. 그게 폭발이죠. 폭발을 하게 되면서 그 연료 가스들이 온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되는데, 요 양옆으로는 똑같은 힘을 오른쪽 왼쪽에 가하게 되니까 대칭적으로 상쇄가 되겠죠. 상쇄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짝 지어져서 로켓에 작용하는 힘은 0이 되고요. 이렇게 간 연료 입자들도 합력이 0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미니까 똑같은 힘으로. 근데 이 앞뒤가 문제예요. 뒤로는 구멍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 입자는 그 로켓에 힘을 작용하지 않는 거죠. 않는데 요 앞쪽으로 가는 가스가 이제 로켓 연료통의 안 내벽을 앞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럼 이 로켓은 그 가스 입자를 뒤로 밀게 되고요. 그럼 뒤로 밀린 가스 입자는 더 이상 로켓에 힘을 작용하지 않고 구멍을 통해 나가게 돼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미는 요 힘 때문에 로켓이 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바깥에 공기가 있을 필요도 없고 바닥이 있을 필요도 없고 진공 상태에서도 로켓이 계속 가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그 응용한 게 보면 우주 이용할 때 보면 칙칙이 뿌리잖아요. 칙칙이 뿌리면 이제 그 칙칙이 뿌린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막 이동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옛날에 제가 한 농담은 아니고 예전에 물리 선생님이 한 농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요즘에 군대를 나중에 갈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운이 좋으면 그 서해안의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운이 조금 더 좋으면
이 남풍을 타고 배가 이제 엔진이 고장된 상태로 북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 이때 이제 대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셨거든요.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 함대에 있는 모든 포를 북쪽으로 돌립니다. 돌린 다음에 이제 포를 쏘는 거죠. 쏘면 그 배는 포탄을 북쪽으로 미는데 포탄은 배를 남쪽으로 미니까 그 힘을 받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복귀를 하면 된다는 거. 혹시 가스 그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그걸 생각해 가지고 총이라든지 뭐 이렇게 포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총이 전부 그 반발력이 세거든요. 나중에 총 이렇게 할 때 그 여기 탁 이렇게 붙여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팡 이래 가지고 여기 멍들어요. 그래서 그 훈련병들 사격 훈련하고 나면 여기 멍든 애들이 막 몇 명 있어. 이렇게 북쪽을 향해 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통하네. 1년 내내 힘들겠네 보니까. 자, 이제 2페이지.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번 분류를 해볼 겁니다. 너무 삭막한 거 아니니? 여기가? 이래야 잠이 더 잘 오거든. 알았어. 그 소리 내어 웃어도 됩니다. 오늘 잠 못 자겠네. 저 삐지려고 합니다. 땀도 삐질 나고. 벌써 잔다 야 첫 시간에. 잘나고 물리 선택했구만. 소문 듣고. 소문 들을 필요도 없이 너는 2학년 때는 다 물리 들었으니까 다 체험했을 거 아니야. 직접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2학년 물리학원 선택하는 애들 중에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애들이 보이더라고. 여기 가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약간 참고로 3학년은 물리가 이반밖에 없죠. 이 영상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방금 한 말도 올라가겠네. 상관없는 게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그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1분 30초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아무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막 욕해도 돼요. 시읍비읍 왜? 그 이번에 1학년이 한 반에 28명이 들어왔어요. 구독자 수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오늘도 그 1학년 2반 홍보를 하고 왔거든. 28명 중에 몇 명이 한번 하는지. 너는 이미 그 오래된 고객이어서 이탈자도 이미 많고 1학년이 이제 주요하지. 다음 주는 급행창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독자 수 급행창의 시대. 많아요. 이제 2,500명. 제가 6년 동안 끌어모은 인원입니다. 입학과 졸업을 반복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수익은 영원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맞아. 그게 제일 커요. 이게 이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그림을 내가 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이런 거 있잖아. 요거 다 저작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공짜로 올리고 공교육에 활용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로 제가 돈을 벌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그 수익 눌러봤자 조회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청 시간이랑 얼마 안 될 거야 아마. 물리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학원을 하더라도 물리로 가지고 하려면 1타 강사 정도 아니면 안 되고 물화생지 다 가르쳐야 돼. 수학도 가르치고. 저 와이프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물리교육과 나왔는데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그 중학교 교생 실습을 갔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와이프가 가서 과학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거든. 학원에서 영어를 했었어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그 학생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왜 과학을 가르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자, 봅시다. 자, 방향. 집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방향. 이 방향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운동을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방향 중에 운동 방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물리에서 운동은 위치가 바뀌는 게 운동입니다. 따라서 운동 방향은 위치의 변화 방향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 변이니까 운동 방향은 변이 방향이고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방향이 없는 양이죠. 그래서 이제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더라도 방향은 변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속도 방향이 곧 운동 방향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빈칸 채우는 게 수행 평가입니다. 나중에 검사할 거예요.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직선 운동은 오른쪽 왼쪽 위아래 두 방향밖에 없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속도의 방향은 좀 전에 했었죠. ma = f.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다? 합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질문은 답변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답변을 하면 좋아요. 야, 올해 3학년 수업이 쉽지 않겠구만. 자, 여러 가지 운동 한번 가속도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단순한 운동이 가속도가 0인 경우예요. 가속도가 0이면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진선이 아니고 직선 운동. 이건 중학교 때 배우죠.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기도 돼요. 자, 그리고요. 이 가속도하고 이제 운동 방향은 결국에 가속도하고 속도 방향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같으면은 가속도 방향하고 속도 방향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게 공을 연직 아래로 던지는 경우. 그러면 속도도 아래 방향이고 중력도 아래 방향이죠. 그런 경우 이제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속력만 증가합니다. 속력만 증가하고요. 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속도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연직 위로 공을 던진 경우예요. 연직 위로 공을 던지면 속도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운동 방향은 위쪽 방향이고 중력은 아래쪽 방향. 따라서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력만 감소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 순간에 한정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연직 위로 쏘아 올린 공은 조금 복잡합니다. 속력이 점점 감소하다가 언젠가 속력이 0이 돼요. 그럼 그 순간을 기점으로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아래로 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다시 속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딱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이제 속력만 감소한다.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직 방향으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죠. 이러한 운동들을 합쳐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데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직선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게 보통은 공식 명칭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게 가장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리학2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물리학2에서 주구장창 하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물리 선생님은 첫 시간에 들어와서 공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다음에 이게 물리다 하고 그 학기 수업을 끝내셨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뭐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2에서 이제 추가되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리학원에서 잠깐 나오지만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항상 수직인 운동이 있어요. 계속 수직으로 유지되는 이 운동은 딱 한 종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운동 방향만 바뀝니다.
운동 방향만 변하는데요. 이게 어떤 운동이냐면 등속 원 운동입니다. 등속 원 운동은요. 항상 얘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계속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해서 항상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죠. 그래서 원의 접선 방향하고 구심 방향은 항상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 방향, 이게 운동 방향. 그래서 항상 수직인 채로 이렇게 유지되는 게 등속 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의 수직이면 방향만 바뀌고요.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등속 원 운동이고요. 등속 원 운동은 물리학투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정량적으로 해 볼 겁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이제 물리학투에서 하는 건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속도의 방향, 그러니까 합력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이 서로 비스듬한 경우예요. 이거 이제 축구공을 차거나 공을 던졌을 때 보면 중력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인데 공 방향은 그거하고 뭐 수직하지도 않고 나란하지도 않죠.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여기 물리학 2에서 이제 정량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물리학 2에서 좀 확장되는 부분이 원운동하고 요운동하고 요운동은 이제 이걸 요운동 중에서 물리학 2에서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운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포물선 운동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진자 운동이 있어요. 요 진자 운동은 실험을 이번에는 해볼까 합니다. MBA를 이용해 가지고 진자의 주기를 정확하게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진도는 어차피 내 마음대로 나가면 돼가지고 한 반밖에 없으니까 뭐 입안의 진도가 가장 빠르자 가장 느린 진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실험을 하고 갈 수가 있어서 요 단원에서 이제 할 실험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도 실험을 해볼 거예요. 제가 비싼 걸 사놨어요. 그 빗면 있죠, 빗면 하고 수레 요 세트가 얼마였더라? 88만 원짜리였나? 요거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3개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조를 할 수 있어요. 몇 명이고? 22명이면 4, 6, 24 5명 아니면 6명 해가지고 요 실제로 이제 빗면에서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질량이 달라지더라도 가속도가 똑같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기울기하고만 관계 있다라는 것을. 만약 그 시간에 실험을 다 못 해낸다. 그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돼. 너무 좋아. 진도에 구애되지 않는. 이불로 못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물리학2에서는 이제 물리학 1에 했던 요거하고 플러스 등속 원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 요거를 이제 역학 단원에서 쭉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대표적인 포물선 운동이죠. 수평 방향은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평 방향은 합력이 0입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고 연직 방향은 중력에 의해서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죠.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y = 마이너스 x 제곱 형태의 요 물체의 위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2차 곡선, 포물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죠. 이제 자연에 실제로 2차 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요 진자 운동 하게 될 때는 사인 코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자연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 2는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까지 이렇게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사실 여기는 교과서에 없던 내용이고 다음 시간부터 힘의 합성부터 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